국내 한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의 애프터 서비스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음주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 단속 앱을 통해서 단속 정보가 줄줄 새면서 경찰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연내 통합이 무산되면서 통합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조선 후기 미인도가 광주 MBC 창사 50주년 기념으로 열리고 있는 공제 윤두서전에 특별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폰이 들어온 뒤로 애플의 AS 정책을 두고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참고 썼는데 광주의 한 소비자가 소송을 내서 이겼습니다. 수리 맡긴 휴대폰을 돌려봤는데 1년이 걸렸는데 먼저 소송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입 1년이 채 안 된 아이폰을 애플 서비스 센터에 맡긴 오원국 씨. 수리가 불가능하니 30여만 원을 내고 중고 제품인 리퍼폰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 씨는 리퍼폰 대신 기존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에 거부당했습니다. 애플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애플의 진단센터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고객이 그 중간에 변심해서 고치기 싫다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 씨는 애플이 가져간 자신의 아이폰을 돌려달라며 애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 씨가 청구한 휴대전화 비용 102만 7천 원과 저장돼 있던 사진 등에 대해 50만 원을 애플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이 오 씨의 아이폰을 돌려주지 않은 근거로 들었던 약관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그동안 한국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사온 애플사의 AS 정책과 약관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부순 격이군요. 김인정 기자, 도대체 약관이 어떻게 돼 있길래 수리 맡긴 아이폰을 돌려주지 않은 겁니까? 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애플의 수리 정책 약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장난 아이폰은 애플이 가지고 또 소비자는 교체된 아이폰, 이를테면 중고폰인 리퍼폰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에 두 번째 약관에서 애플에 일단 수리를 맡기면 취소할 수가 없다는 조항까지 있어서 이 약관대로라면 배터리가 고장났던 임원국 씨의 아이폰은 수리센터에 가져간 바로 그 순간부터 네. 애플 소유가 되고 임 씨가 수리받지 않겠다, 돌려달라라고 해도 돌려받을 수가 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한 약관인데 여태까지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네, 스마트폰 쓰다 보면은 이렇게 깨지기도 해서 네. 수리를 받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 AS에 대한 그 불만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한 개인이 초국적 기업인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싸운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만은 많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실련 측에서도 애플의 수리 정책 약관이 애플에만 유리한 항목이 많아서 불공정 약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해서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약관이 바뀌는 건가요? 네, 당장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판결의 취지가 애플의 약관이 효력이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판결이 확정이 되면 애플은 약관을 바꿔야 합니다. 또 소송과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약관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를 봐서는 이제 애플이 약관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김인정 기자였습니다. 어디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지 운전자들이 알고 있다면 단속하는 경찰로서는 참 난감하겠죠.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딱히 막을 방법도 없어서 경찰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미 85만 명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음주단속 애플리케이션. 경찰의 음주단속이 어디서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앱입니다. 실제로 단속 정보가 새고 있는지 밤 10시 이후 앱을 실행한 뒤 음주단속이 있다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지금 광산구의 한 음주단속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단속 현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앱에 노출된 또 다른 음주단속 장소. 역시 경찰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앱 사용자들이 정보를 직접 등록해 공유하다 보니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단속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음주 단속 앱을 깔고 단속 장소를 살펴가며 음주운전을 해봤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떠 있는 거잖아요. 술 먹는 자리가 이제 한 서너 군데 잡혀서 한 8군데 정도? 저 같은 경우는 8군데 정도. 단속 정보가 줄줄 새는 통에 경찰도 앱을 모니터링하며 장소를 바꿔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음주 건수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는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또 그곳에 가서 위험 요소라든가 기타 이렇게 해서 또 예방 활동도 하면서 음주 단속에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음주 단속 앱은 10여 개. 불법을 부추기고 있지만 앱 유통을 막을 법이 없어 사용 제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앱을 악용해 단속을 피하는 사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에도 전라남도에도 정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을 위해서는 두 기관을 예전처럼 다시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통합이 추진돼 왔는데 당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이 연내 통합하기 위해선 이달 중하순에 예정된 시도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도는 이번 주 초에 의회 상임위에 긴급 안건으로 연구원 통합 조례를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원들이 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출을 아예 포기하면서 연내 통합은 물 건너갔습니다.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반대 의원들은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 없이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분리할 때는 언제고 민선 6기 들어 시도지사가 바뀌었다고 다시 통합하자는 건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지 전남의 입장에서 각각이 갖고 있는 지역의 특색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놓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원이 통합될 경우 전남발전연구원이 목포권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대 이유입니다. 연구원 통합은 이제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빨라야 내년 4, 5월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민선 6기 시도 상생발전 과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됐던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의 연내 통합이 끝내 무산되면서 시도 상생 협력을 위한 계획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미인도 하면 신윤복의 그림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한 점에 조선 후기 미인도가 광주 MBC 창사 50주년 기념전으로 열리고 있는 공제 윤두서전에 특별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처순달 같은 눈썹의 고운 눈매, 앵두 같은 붉은 입술은 여인의 숨결마저 느껴질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해남 노구당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이 미인도는 비슷한 시대 해원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와 함께 당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해원의 그림 속 여인이 두 손을 모아 옷고름에 놀이개를 만지고 있는 단아한 모습이라면 노구당 미인도는 커다란 가채 머리를 매만지고 짧은 저고리 아래 속살이 살짝 드러나는 성숙한 여성미를 강조했습니다. 공제 윤두서의 후손이 지난 1982년 노구당 소장품 속에서 발견한 이 미인도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관 개관 작품으로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팔과 어깨의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몸에 착 달라붙는, 그리고 기장이 굉장히 짧은 저고리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복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노구당 미인도와 함께 공제 윤두서의 예술 세계를 담은 200여 점의 작품을 특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보 제240호인 윤두서의 자화상을 진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은 흔하지 않은 기회입니다. 산나무를 캐고 밭을 갈고 돌을 깨는 민초들의 삶을 담은 윤두서의 그림은 이후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가 있게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계속되고 오는 17일과 24일엔 윤두서와 호남 화단을 조명하는 특별 강좌가 열립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수업료가 내년에도 동결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학교의 연간 수업료를 일반고는 134만 원, 특성화고는 130만 원 선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업료 동결은 지난 2009년 이후 7년째로 오늘 17일 교육발전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의 정성홍 신임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교육의 성공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지만 교육자치와 진보교육의 소명을 거스른다면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을 위한 참교육과 교권 강화, 시민단체와의 연대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재란 때 출병했던 명나라 수군 사령관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해남 땅끝에서 수백 년 동안 맥을 이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 산이면 황조리, 노량해전에서 조선 수군과 함께 왜적을 물리쳤던 명나라 수군 사령관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명나라가 멸망한 뒤 진 장군 손자가 조선으로 망명해 터를 잡은 곳으로 지금은 50여 가구의 광동 진씨 문중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 언덕에 자리한 진린 장군 사당인 황조 별묘에서는 중국 후손들도 참석해 20년 넘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잊혀졌던 진씨 후손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400여 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 강연에서 역사적인 한중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진 장군의 후손을 언급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 이후 황조리를 찾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진 씨 후손들은 진린 장군이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연결식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가졌다며 부정적으로 비춰진 진린 장군에 대한 역사적 시각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뇌물 좋아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에 이렇게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 후손들로서는 굉장히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 역사가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진린 장군 위패를 모신 황조 별묘 일대를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유적지로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국전력이 KT와 손잡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전력과 KT는 오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